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에 활력을 줄 그리고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벌써 월요일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또 오는 일주일 어떻게 보낼 계획을 세우셨나요? 항상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계획대로 가는 날보다는 어그러지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일주일을 탄탄하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번 일주일도 함께 신나게 그리고 활기차게 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건강과 생활 정보로 꾸며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잠은 보약이다 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잠을 통해 우리는 몸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잠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잠을 보약으로 쓰고 계신가요? 네, 한여름밤, 장마도 왔고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숙면을 취하고 계시는지 또 그 불면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생활에 유용한 팁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먼저 불면증의 기준입니다. 불면증의 기준은요,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20분 내로 잠이 안 오는 것, 이것을 주 4회 이상 하셨다면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중간에 2번 이상 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것도 주 4회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불면증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낮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죠. 이 불면증에는요, 또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인데요. 불면증, 급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며칠 잠 못 잔다고 해서 병원 찾으시나요? 네, 그렇진 않죠. 대개는 이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2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급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급성 불면증의 2차적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렘 수면 장애나 하지 불안증과 같은 신경과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과 폐 이상,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와 같은 외과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나면 충분히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 불면증이죠. 이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수면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데요. 혹시 불면증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이 수면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으로 치료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는 9가지 방법.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한다. 기준 시각에서 2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3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커피, 흡연, 술, 그리고 과식을 삼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급적 침실에서는 휴식만 하도록 하고 2-3시간,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잠잘 때만 침실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7번째,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는 등 다른 일들을 하다가 다시 잠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8번째, 평소에 늦게 잔다고 늦게 일어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각,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눕는 습관, 이것은 정말 수면 위생에 좋지 않다고 하죠.
이렇게 불면증이라는 말을 하면 피곤을 쌓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이러한 9가지를 시행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수면을 도와주는 식재료도 있는데요.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두입니다. 중국의 서태후도 이 불면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즐겨 먹었다고 하죠. 미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요, 평소 호두를 즐겨 먹으면 혈중의 멜라토닌 성분이 3배나 증가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우유와 함께 호두 2-3개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대추인데요. 대추의 단맛, 이것은 신경 안정으로도 효과가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예민하다면 평소에 대추차를 달여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대추 14개, 팥뿌리 5개를 5.6리터의 물에 넣어서 달여 마시면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파입니다. 바로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불면증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이 파에는 비타민 B1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양을 센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뇌파 활성화로 잠을 깨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잠을 깊이 들려면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요, 불면증, 이 3단어를 잊어버리는 게, 잊고 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꼭 얼마 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을 통해서 얻는 것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고요? 바로 적은 양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내지만 툭하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은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르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1, 2편으로 나눠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지방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30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요, 다양한 증상이어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완치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우리는 대부분 지방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혈관 질환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지방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오히려 지방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오히려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외과의를 지낸 피터 아티아 박사가 고지방식의 요법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완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방으로 대사증후군을 완치했을까? 알아봤더니 천연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건강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천연지방. 먼저 설탕과 탄수화물을 끊어내라고 이 박사는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살이 빠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인슐린 수치도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유해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죠. 이 박사는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지방을 활용하기 위한 식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첫 번째, 당 섭취를 끊어야 합니다. 단 음식, 이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성공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꿀과 설탕,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설탕이라도 끊어낸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여라 인데요.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탄수화물로 만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충제를 챙겨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면 무기질의 일부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위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방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좋은 지방 4가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포화지방입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고요. 상온에서는 고체를 유지하고 면역력과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포화 지방은요,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유지가 되고 식물성, 동물성 식품 모두에 들어있죠. 네, 다음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생산이 되는데요. 주로 이 견과류나 달걀, 기름이 많은 등푸른 생선에 좋고 신진대사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냉온에서 굳어집니다. 흔히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에 많고요. 콜레스테롤 유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하네요. 좋은 성분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쁜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 비스켓 종류, 그리고 케이크나 감자칩 등에 있고요. 몸의 분해나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비만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자,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또는 몸에 안 좋은 영향만 준다고 생각했었던 지방.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알고 나면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지방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방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휴양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 그리고 코에 바람은 넣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멀리 가기 힘든 바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 1급 호텔에서 즐기는 각양각색의 여름 패키지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메이필드 호텔입니다. 8월 31일까지 자연에서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내 자녀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두 종류의 서머 패키지를 선보이는데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고 꿈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라면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하는 프림 서머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체험 패키지 습속을 걸어요도 함께 있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콜레드 서울입니다. 요트의 짜릿함과 객실에서의 편안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특별 서머 패키지, 바로 문리버셀 패키지를 보이는데요. 네, 이번 패키지는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1박과 마리나에서 출발하는 최상급 요트 승선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유롭게 한강도 조망하고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너울진 한강,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 신라호텔에서는요, 자연 속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키즈 캐빈을 최근 오픈했습니다. 이 키즈 캐빈은요, 동화 톰 소여의 모험이죠. 이것을 모티브로 주인공 아지트를 바로 구성한 것인데요. 키즈 캐빈 오픈을 기념해서 헬로 키즈 캐빈 패키지도 함께 출시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완벽한 휴가 힐링 패키지도 있습니다. 바로 쉐러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리는 건데요.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 운영 기간 동안 특별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양한 서머 패키지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두 가지의 패키지인데요. 핫서머 패키지와 쿨서머 패키지가 각각 8월 24일과 9월 2일에 펼쳐집니다. 네, 다음은 바냐트리 클럽 앤 스파. 오는 9월 9일까지 여름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는 시기별로 나뉘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아시스 얼리 썸머 패키지, 그리고 오아시스 쿨 썸머 패키지, 그리고 오아시스 레이트 썸머 패키지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로맨틱한 조명과 시설을 자랑하니까요. 오래도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서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휴가를 위한 패키지, 그리고 도심 속 휴양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관련 스톡, 건강을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관련 종목은 하나쯤 알려드려야겠죠. 네, 먼저 여행사 모두투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모두투어는요,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이 9%고요. 국내 제2위의 아웃바운드 여행사입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항공권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 여행주는 수익성이 집중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패키지에 비해서 항공권 판매가 좋은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여행이 확산이 되고 있어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정책이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내수가 살아나기보다는요, 해외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단체 여행은 줄었지만 개인 단위의 해외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모두투어의 핵심 사업은 해외 패키지 여행 사업인데요. 현재 패키지와 자유여행 쪽에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여행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을 정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돌 걸그룹들의 비주얼 담당 멤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산드라 박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의 산드라 박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유나가 바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는 카라의 구하라 양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름이 뭐예요? 포미닛의 현아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나인스 뮤직의 민하가, 그리고 6위에는 뜨는 아이돌 AOA의 설현이, 그리고 다음 번째는 에이핑크의 손나은 양이 바로 비주얼 담당으로 지목이 됐네요. 다음 FX 설리가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애프터스쿨에는 주연이, 그리고 영원한 국민 첫사랑 미스 A의 수지가 미스 A에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걸스데이에는 유라 양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에는 제주 많은 재경 양이 바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기돌로 뜨고 있죠. 시크릿의 한선화가 바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돌이 가장 좋으신가요? 어떤 아이돌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즐거움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쁘게만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